안녕하세요. 송천중학교 여러분. 최고과학 최쌤입니다. 안녕. 1반의 준혁이, 2반의 진철이, 3반의 예은, 4반의 은빈, 5반의 현이도 안녕. 잘 지냈죠? 오늘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체에 관련해서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저기 봐. 큰 고무공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디고 있네? 큰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무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어떤 입자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징발과 확산 배울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하는 기체들, 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체가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손으로 눌러보면 고무풍선 안에서는 손을 밀어내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걸 압력이라고 합니다. 누르는 력,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지금 고무풍선을 불고 있는데 이 안에 노란색 입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면서 가만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쭉 날아가서 고무풍선의 벽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벽면을 때리는 그 힘, 이것을 압력이라고 하고, 이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겠죠. 압력을 보통 누르는 힘, 영어로 프레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압력을 글씨로 쓰기 어려우면 약자로 대문자 P라고 써서 표시합니다. 자, 이것처럼 P라고 이렇게 적고요. 1반의 석현, 이 P가 누구의 약자인지 알면 과학실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일정한 면적에, 아무데나가 아니고 벽면에 부딪혀야 돼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 그것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고, 이 기체의 압력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충돌하는 횟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가. 그럼 당연히 입자의 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온도라든지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압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는 것처럼 대기압이라는 말이 있죠. 대기압이라는 건 대기, 공기의 압력, 특히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의 그냥 일반적인 압력을 얘기하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1기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영상을 볼게요. 공기를 빼냈더니 마시멜로의 크기가 커졌어. 우와, 마시멜로가 더 많아진 거야? 감압 용기에 마시멜로를 넣고 공기를 빼내면 마시멜로의 크기가 커진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가망 용기에 마시멜로를 넣었다라고 하죠.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란 뜻이에요. 공기를 빼서 공기를 없게 해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진공을 만들어주는 이 그릇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마시멜로를 넣었더니 더 커졌어. 양이 맞아 넣었나? 이걸 물어보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반의 은영, 선생님한테 이 가망 용기에서 마시멜로가 커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다면 마시멜로와 초코파이를 얹어서 더 주겠습니다. 자, 요거 고무풍선으로 한번 볼게요. 가망 용기 안에다 고무풍선을 집어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공기를 빼냈더니 고무풍선이 커지고 있죠? 아까의 마시멜로처럼. 이거는 왜 그럴까? 여기서 생각해 줘야 돼요. 공기를 빼낸다는 건 공기가 이 벽면에 부딪히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공기를 빼내버리면 압력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압력은 P라고 얘기했죠? 압력이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얘를 때리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고무풍선은 눌러주는, 압력이라는 건 누르는 힘이니까 이 눌러주는,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크기대로 쭉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공기를 넣어주면 뭐 하는 거야? 하고 다시 여기 밖에서 눌러주니까 오히려 다시 부피는 줄어들고 있죠. 실제 관계는 우리 과학실에서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감소하는 거, 반대로 움직이죠? 이런 걸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반비례 관계에 있고 이거를 처음 누가 발견했냐면 보일 아저씨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압력은 P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비례 표시 쓰고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할 때는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계. 이게 바로 보일 법칙입니다.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금 반비례 형태로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1은 60, 30 곱하기 2는 60, 15 곱하기 4는 60. 다 똑같죠? 다시 얘기하면 이 비례 그래프의 이 표시는 는하고 똑같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온도, 기체의 압력을 굉장히 바꿀 수 있는 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는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활 속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닷속에서 잠수부들이 지금 잠수를 하고 있죠? 그럼 물속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이 수압, 물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럼 이 아저씨가 공기방울 내뿜었을 때 여기는 조그만해지지만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방울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여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반비례적인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반의 김서연, 요거 말고도 보일의 법칙을 표현할 수 있는 예시를 알고 있다면 과학실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사탕 드리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볼게요. 기체를 결정하는 건 온도, 부피, 압력 이 세 가지가 기체의 충돌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차가운 액체 질소가 담겨져 있는 메스실린더에 고무풍선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꺼냈더니 돌아오고 있죠. 온도는 약자로 대문자 T라고 표시합니다. 부피를 얘기했으니까 부피가 되겠죠. 온도가 지금 떨어지니까 부피도 작아졌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비례관계입니다.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부피도 늘어나고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도 줄어드는 이 비례관계를 바로 샤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샤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샤를 법칙도 생활 속의 예시 하나 볼게요. 이건 열기구인데요. 만약에 올라가고 싶어요. 부피가 열기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불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불을 많이 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열기구가 훨씬 더 팽창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온도를 여기 불을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열기구가 작아지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의 예가 됩니다. 3반의 명빈이 역시 샤를 법칙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예가 있다면 과학실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했죠? 이건 누구의 법칙이었을까요? 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4반의 김수연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또 사탕을 줄게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